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X프로젝트 시즌 1의 에피소드 7번째 엑셀과 DB를 활용한 주 단위 캘린더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비주얼 베이직에 있어서 이벤트와 프로시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변수의 베리어블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런 건 실제 우리가 정의된 변수가 특정 구조에서 미치는 영향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로시저를 한번 간단하게 단계별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워크북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프로시저,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서 발생하는 프로시저. 비주얼 베이직에 있어서 이벤트라는 것은 코드의 실행을 하는 어떤 일종의 타스크입니다. 이런 양식이 있다고 하면 양식에 어떤 실행 버튼이 있다면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하는 이런 행위에 해당되는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하이 프로시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의 블록 단위인데, 코드의 다른 부분을 홀출할 수도 있고, 관련 코드를 함께 그룹하고 코드를 더 읽고 유지가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이벤트 프로시저는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일종의 하이 프로시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브 프로시저 할 때 이제 서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식 또는 양식의 컨트롤과 같은 특정 개체와 연결되며 해당 개체에 대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튼이 있는 양식이 있다면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버튼 클릭 이런 이벤트가 여기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정의가 돼서 이런 형태로 코드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코드의 하이 개념의 이 프로그래밍 코드 단위를 우리는 서브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이제 비주얼 베이직 응용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수행하는 작성하여 사용자 및 작업 및 기타 이벤트에 이제 응답할 수 있고, 해당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그랬고요. 관련 코드로 하이 프로시저를 그룹하고 코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샘플을 만들 때 이런 서브 프로시저를 하나씩 만들어 볼 텐데, 그 서브 프로시저마다 또 우리가 변수를 디파인 하죠. 디멘전의 약자인데, dim 해가지고, AA는 as string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변수를 정의했을 때 이 변수가 미치는 범위, 스코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의 샘플을 한번 실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할게요. 엑셀에 장표를 하나, 우리는 비주얼 베이직을 쓰기 때문에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게 XLSM이라는 이런 확장자의 이런 파일이 하나 열린다고 보면요. 이 파일이 열릴 때 우리는 이 자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를 워크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워크북 레벨의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 안에는 여러 개의 시트가 있죠. 시트 1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트까지 N개의 시트가 있고, 그 시트 하나하나에는 각종 셀 단위의 이제 이 행열 값을 갖는 값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파일 전체를 우리는 워크북이라고 하고, 워크북 단위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견출지 모양의 워크시트가 하나씩 독립적으로 나오고, 그 워크시트 안에는 여러 가지 행렬 값으로 나눠지는 우리가 이런 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것도 이런 각종 오브젝트의 단위의 계층 구조지만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화면에 팝업을 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 화면을 띄우는 것을 이건 폼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폼 자체도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들어있는데 그 컨트롤에 라벨, 뭐 컴보 박스, 레디오 박스, 체크 박스, 그 다음에 입력 에디트 창,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는데 그런 컨트롤들의 계층도 있고요. 그 오브젝트들마다 고유의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가 연결된 프로시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그 사용자의 행위와 프로그램 절차가 진행되는 걸 연결되는 관계다라고 이 앞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엑셀의 워크북이 하나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이벤트가 바로 워크북이 오픈됐다 하는 이벤트를 만들 건데 그 엑셀 화면에 와서 엑셀 화면에 보면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가면 비주얼 베이직에 엑셀 SML이라는 이 파일 이름을 폴더에서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이 워크북하고 관련된 이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워크북과 관련된 이벤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전체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 창에 가보면 왼쪽에 현재 언더바 통합 언더바 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 관련된 코드가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워크시트가 아니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워크북이 있고 워크북에 오픈이라는 이벤트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퍼블릭 서브 워크북 오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죠. 오픈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띄우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되려면 최초로 파일이 열려야 되겠죠. monthly table xlsm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열었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런 최초 XLSM 파일이 오픈되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워크북 밑에 있는 오픈이라는 그 이벤트에다가 오픈 이벤트에다 이 메시지 박스를 띄우라는 코드를 집어넣고요. 방금 파일이 열리면서 최초로 이 파일이 우리가 그 데스크탑 위로 팝업이 되면서 이런 메시지 박스를 띄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팩토리 플랜이라는 워크시트에 여기에서 우리가 넣고 싶은 코드는 바로 이 워크시트가 액티브 됐을 때 변경되는 최초의 액티브가 된 시점에서 시트 1이 선택이 되어 있고 시트 1에서 워크시트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이 activate라는 함수를 워크시트가 액티베이션 됐습니다는 이 워크시트 액티베이트라는 이 메시지 박스를 띄우도록 하는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하고 실제 한번 돌려볼게요.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 됐다가 팩토리 플랜이라는 워크시트를 맨 밑에 여기 아래를 보시면 여기를 하면 워크시트 1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뜨죠. 다시 워크시트 3을 눌렀다 다시 워크시트 1을 하면 이렇게 액티베이트 되는 순간 그 시트가 맨 이 화면으로 액티베이트 되는 순간에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셀 단위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만일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게 클릭이 됐다고 한다면 이 위치의 클릭에 대한 그 셀 단위 클릭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셀 단위 위치에서 어떤 그 선택이 바뀌었다는 것으로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를 때마다 이 메시지가 좀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메시지 박스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가서 시트 1에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워크시트에서 클릭 이벤트가 있는지 찾아보는데 클릭 이벤트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더블 클릭이 발생했을 때 오른쪽 그 버튼을 라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클릭 이런 이벤트는 있는데 그냥 단순히 클릭 이벤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씁니다. 그래서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이렇게 쓰면 워크시트에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디폴트로
밸류로 타겟, 레인지 값을 셀렉션이 됐는지 한 값을 레인지라는 변수 타입으로 이 아규먼트로 넘겨서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호출이 될 때 같이 넘어오는 이 타겟이라는 변수에서 라우 값, 어떤 몇 번째 행 값이 선택이 됐고 몇 번째 행이 열 값으로 선택이 됐는지 그 위치를 찾는 방법이 가능해졌어요. 이 전체는 이미 내가 코딩을 넣어놨기 때문에 얘를 리마크 처리를 하고 주석 처리를 하고요. 여기 주석 처리를 하고 코딩을 독자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행 라우 값을 찍어줄 거고요. 행값과 열값을 메시지 박스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에 열값이 여덟 번째인 값이 우리 제가 앞에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덟 번째 값이 선택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13번째 열값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클릭 이벤트를 잡기에는 여기서는 클릭 이벤트가 없으니까 클릭 이벤트 대신에 셀렉션 체인지 값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해 가지고 클릭된 그 셀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약간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변수의 스코프는 크게 그 전역 변수하고 이제 지역 변수라고 쓸 수 있으면 제가 여기에 그 모듈에다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듈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가 제가 그 전역 변수로 글로벌 G count as integer라는 그 데이터 타입으로 G count를 만들고 여기에 잘 보시면 퍼블릭이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퍼블릭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이 다른 모듈에서도 얘를 읽을 수 있는데 이 G 카운트를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래도 서브 프로시저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서브 프로시저 밖에다가 SG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그 인티저 값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워크시트 셀렉션 체인지라는 프로시저 안에 노컬 변수로 L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트리플랜이라고 이제 시트 네임을 준 이 모듈 안에서는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노컬 변수에도 또 1을 더하고 SG 카운트에도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글로벌 변수에다 선언했던 G 카운트에도 1을 더해서 그 값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뭘 만들었냐면 그 통합 문서에다는 최초로 통합 문서가 오픈이 되면은 그때 글로벌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하라는 이런 코드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기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트 1을 오픈하니까 시트 1이 최초에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누르면은 글로벌 변수에도 1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SG 카운트라 해가지고 시트의 글로벌 카운트를 하나 만들었죠. 거기도 1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 셀렉션 체인지라는 그 서브 프로시저 함수에다가 우리가 또 노컬 함수로 L 카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1이 들어있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셀렉션 시트를 한번 누르게 되면 글로벌도 2도 증가했고 시트 글로벌 카운트도 2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노컬 함수는 계속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컬 함수는 카운트 값은 노컬 함수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초기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가. 그러니까 이 노컬 안에서만 저기 값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 카운트가 초기화 되니까 0 플러스 1이 되니까 계속 L 카운트는 1이 될 거고 이 시트에다가 워크시트에다 정해진 이 글로벌 함수 또 글로벌 함수로 동작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SG 카운트로 선언하는 이 글로벌 함수와 이 모듈에다가 우리가 선언했던 이 글로벌 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 글로벌 함수는. 근데 여기엔 하나 보면 하나가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 함수 값은 여기다 선언을 하거나 그 시트에다 선언을 하거나 다 글로벌 함수인 건 맞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아무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프라이빗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있는 이 시트에서만
이 워크시트의 모듈 안에서만 이 글로벌로 동작을 합니다. 다른 함수에서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브 루틴이나 서브 프로시저에서 접근을 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 퍼블릭이라는 함수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죠. 자, 워크시트 2에다가 제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고 SG 카운트 1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테이프박스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2를 선택하고 어디 선택이 바뀌게 되면, 자, 여기 보면은 선언하지 않았는데 SG 카운트 1이라는 놈이 1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SG 카운트를 선언해서 셀렉션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는 이 SG 카운트는 4가 들어있잖아요. 같은 SG 카운트인데 여기는 왜 4가 되고 여기 시트2에서는 1이 나올까요? 예, 여기에 이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모듈에는 옵션 explicit라는 명시적으로 함수를 선언하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베리언트 함수로 선언이 됐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냥 녹화 함수로 하나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반드시 여기서 옵션 explicit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기동을 하면 에러가 나겠죠. 지금 또 명시적으로 했는데 이 SG 카운트라는 값은 지금 함수 선언을 변수 선언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트를 2로 옮기면서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변수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SG 카운트란 놈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SG 카운트를 이 어떤 그 서브 프로시저 밖에다 선언하면 글로벌 함수로 쓰인다고 했는데 왜 이게 동작이 안 하냐면 얘가 프라이빗 형태의 글로벌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른 함수에서 써주게 되려면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함수 이름을 바꿔주면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시트에서도 공이 같이 그 글로벌 함수를 접근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함수를 이렇게 모듈 밖으로 꺼내 가지고 새로운 변수에 넣고 이렇게 퍼블릭이라는 거 선언을 해주고 선언을 해야만이 이런 다른 시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듈 안에서만 글로벌 함수의 영향 범위를 쓰게 하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SG 카운트를 여기다가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im. 자, 이렇게 되면 이 함수와 실제 여기 있는 이 글로벌로 선언된 이 함수가 충돌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 쓴 건데, 이렇게 같은 함수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에 이제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글로벌 변수를 이렇게 모듈 전체에다가 이렇게 SG 카운트를 정해 놓은 똑같은 SG 카운트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시트 1에다도 제가 이 SG 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은 글로벌 함수가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컴파일 하는데도 전혀 에러가 없으면서도 이 SG 카운트는 이 그 모듈, 그러니까 시트 1에서만 발생하는 이 모듈 안에서는 전체 그 서브 프로시저 어느 지역에서나 더해도 이 함수에 해당 되고요. 진정한 글로벌 함수는 얘는, 그러니까 글로벌 함수로 정의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다 정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모듈에 있는 글로벌 함수인 것처럼만 동작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시트2만 여기는 정의를 안 했죠. 그러니까 얘만 이 글로벌 함수에 있는 이 함수를 따로 고민해서 쓴다는 겁니다. 컴파일상으로 에러를 분명히 내줘야 되는데 같은 이름을 씀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선언을 했느냐, 여기다 선언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SG 카운트가 돼서 글로벌 함수가 되고, 여기다가 따로 선언을 같은 이름으로 선언을 해버려도 에러도 내지 않고 얘는 글로벌 함수로 선언이 되면서 얘는 이 모듈 안에서만, 이쪽 모듈 안에서만, 그러니까 시트 1에 해당되는 모듈 서브 모듈 프로시저 안에서만 글로벌 함수처럼 동작을 한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그 메시지 값에서의 글로벌 값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카운트를 할 때는 SG 카운트가 7이지 않습니까? 7. 계속 바뀔 때마다 SG 카운트 8, 셀렉트 체인지를 할 때 9, 그러면 10, 이제 10이 됐죠. 지금 우리가 SG 카운트가 10으로 이렇게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그 시트2에서 우리가 셀렉트 체인지를 했을 때 거기는 그 모듈이라는
외부에다 글로벌 함수를 선언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4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5. 아까 분명히 10까지 증가했는데 여기서 하는 SG 카운트 값이 6 다르지 않습니까? 얘는 그러면 이 변수에서는 어떤 걸 썼다는 거예요? 다시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자, 시트 2에서 발생하는 이 SG 카운트 값은 여기서 하는 이 글로벌 변수 값을 썼고, 여기에 있는 시트 1에서 하는 이 SG 카운트 값은 위에서 선언한 글로벌 함수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가지고 디버깅 할 때 굉장히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글로벌 함수를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듈 밖으로 얘를 꺼내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따로 선언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야만이 이게 같은 함수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리셋하고 이제 얘는 해보겠습니다. 자, 시트 1에서 체인지 하면은 글로벌 카운트 2가 됐고요. 자, 3이 됐죠. 똑같은 SG 카운트가 3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증가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이 4로 증가를 했고요. 5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이쪽에 가서 또 저 값을 증가를 하면 6으로 증가를 해야겠죠. 6. 이제는 SG 카운트를 같은 변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전역 변수를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모듈 밖으로, 완전히 모듈 밖으로 독립된 이런 독립된 프로그램 시트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다가 따로 글로벌 함수를 여기다도 선언할 수 있는데 여기다 쓰게 되면은 진정한 글로벌 함수로서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로직을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